저는 좀 전에 소개받은 충북 영동에서 제 별명이 제가 여씨예요, 여씨. 그러다 보니까 여포 이게 별명이 돼서 이제 인터넷에서 카페라는 것들이 막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제 아이디가 여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농장도 하고 사실은 저는 또 직업이 코레일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표도 팔고 이런 영무원이에요. 조그마한 시골역에서 이게 두 가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도 많고 한데 이 와인을 하면서 거의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했어요. 와인을 취미로 한 10여 년, 이제 이 사업을 해갖고 한 게 10년 요 정도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고 와인을 통해서 참 저는 그래서 직장 생활보다도 이 와인을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이런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와인이 이렇게 서빙된 것 중에 레드 와인 중에 기포가 이렇게 나는 건 아마 좀 보관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맛을 보니까 후발효가 일어났어요. 병수에서 다시 발효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맛이 조금 변질되긴 맛이 변한 건 아닌데 이 후발효가 일어나면 발효가 바로 끝났을 때 맛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와인은 만들다 보면 안정화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조금 거친데 이태리 북쪽에 가면 지금 스파클링처럼 붉은 와인 중에 약간 탄산이 있는 거 있죠. 그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먹는 와인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고요. 제가 무슨 전문 강사는 아니고 저도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후배들한테 저희 농장을 소개하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PPT로 간략하게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행이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렇더라도 양해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도 이렇게 왔고 따랐으니까 한번 저희는 이제 저는 술 만드는 사람이고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건배를 먼저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드시고 싶은 걸로. 와인에 대한 것들은 다 들었을 테니까 오늘 아주 좋은 인연으로 만났는데요. 수녀님 계신데 이 말씀이 될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은사님이 민속학의 대가이신 분이 계시는데 이필용 교수님이라고 소승불교에서는 인연이 만겁의 거북이가 바닷속 깊은 데서 만년을 있다가 이렇게 바다 위로 올라왔을 때 육지에서 자란 낙엽이 떨어져서 바다에 가서 거북이하고 만나는 정도의 인연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난 게 그런 정도의 인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첫 자리 우리 최소물예가 좋은 자리 이렇게 데뷔시켜줘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것들이 삶에 조금씩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하신 분들의 모든 건강과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건배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먼저 그냥 저희 농장 중심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제가 만들고 있는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여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왜 안 넘어가죠? 예. 저희는 영동에 이렇게 조그마한 포도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연간 이제 생산할 수 있는 양은 한 20-30톤 되는데요. 평균 한 10톤 정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10톤이면 한 12,000병, 종류 관계없이 그 정도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지금 이제 취미로 제가 이제 포도농사를 저희 부모님이 지셨는데 결혼해서 시골로 들어와서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제가 그걸 자연스럽게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게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포도 가격이 너무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안정적으로 좀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좋은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 포도를 만들어 본다고 그쪽을 많이 치중을 했었어요. 근데 유기농 포도를 만들어도 그거를 사가는 사람들은 너무 한정적이에요. 양이 좀 많아지면
판매 가격도 그렇고 그래서 가공을 생각하다가 처음에 이제 포도즙을 만들었어요. 포도즙을 만들었고 그걸 이제 팔고 했는데 제가 조그마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올려서 팔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식파라치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홈페이지를 신고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팔리지는 않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크레임이 들어와서 그러는 중에 이제 그럼 포도즙 하지 말자. 와인을 해보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취미로 이렇게 하다가 이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옮겨왔게 됐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카페에 가면 와인 만들기라는 그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이제 잘 활동을 안 되는데 그 예산에 가면 추사 와인을 만든 정재민 대표가 있죠. 그 친구가 거기 시사비였고 저는 이제 운영자로 농민으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서울 옥수동에서 그 유학원 그걸 할 때 거기서 이제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이 효모나 이런 것들이 기자재가 별로 없었어요. 국내에. 다 수입해야 되는데 이제 영어에 익숙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오고 그다음에 와인을 취미로 만들던 분들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렇게 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거쳐왔고 저는 이제 97년에 농장 결혼하면서 97년부터 농사를 졌고요. 그 면허 추천 이렇게 해서 2007년에 이제 와인 면허를 내서 와인을 집에서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드는 거는 그 여포의 꿈 이렇게 해갖고 제 이름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진흥청 쪽하고 해서 고품질 와인 생산을 위한 설탕 무첨가 와인 제조법 개발을 이렇게 해갖고 그 정부 이렇게 그 국가기관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로 그런 것도 한번 했었어요. 그때 했던 게 포도를 말려서 당분을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시도했었고요. 뭐 이렇게 제가 제가 면허를 2007년에 이제 취득을 했는데 그 영동군이 2008년부터 그 와인을 갖다가 군 차원에서 지자체에서 산업으로 키우려고 했어요. 그 계기는 당시 그 군수님이 미국의 나파밸리를 갔는데 그 나파밸리가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데 거기가 그 연간 방문하는 방문자 수가 디즈니랜드를 방문하는 방문자 수보다 많고 거기에 이렇게 조그마한 음식점, 호텔 이런 데가 문정성시를 이루고 이런 걸 보면서 영동이 원래 그 우리나라 포도의 한 20%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지거든요. 그래서 영동에도 와인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기획을 하셔서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전에 면허를 가지고 이걸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영동에는 참고로 이제 저 말고 그 대형 와이너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와인 코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와인 트레인 같은 거 운영하고 했던 데 있죠. 거기는 이제 저희는 거기를 이제 공장형 와이너리라고 부르고요. 저처럼 이런 작은 와이너리를 이제 농가형 와이너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영동에는 한 44개 정도의 이렇게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좀 작은 것들도 있고요. 아주 작은 것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 이제 중간에서 좀 약간 큰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간 정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10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영동에서 와인 사업이 막 이렇게 해서 영동에는 영동대학에서 그 식품공학과가 와인 발효학과로 바뀌면서 거기서 제대로 된 이제 그 연구들이 이루어졌고요. 또 지금 여기서처럼 그 와인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와인을 생산하고 싶은 분들한테 교육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때 그 영동에 있는 농가들, 와인을 생산한 농가들 대표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해마다 이제 외국을 좀 나가서 외국 그 유명 산지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고요. 저희 농장은 크게 이런 세 가지 구조로 이제 사업을 꾸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뭔가 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그 장기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여기 보면 꿈 와인 사업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와인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제가 연간 매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지금 작년 경우 한 8천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직은 순수하게 와인만 해서 먹고 살기는 조금 버거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저희 집은 포도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농촌 교육농장이라고 그 진흥청에서 인증을 받아 이걸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귀농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와인 체험, 와인 교육 뭐 이런 것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취미로 와인을 하다가 제 와인이 처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영동 지역에서 최초로 이렇게 했던 계기가 이분이 그 이태리 중부 로마 옆에 가면 그 벨레트리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에는 그 이태리 중부 와인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요. 3년제 그 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당시 학장이신 그 모레띠 교수라는 분이신데 저희 집에 2010년에 오셔서 그 당시 이제 영동군에서 이렇게 막 그 와인 쪽에 관심 있는 분들 다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그럴 때였는데 와서 제가 만든 MBA로 만든 드라이를 먹어보시고 아 내가 한국에 와서 와인을 만났다 이렇게 한 게 제 와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와인들은 지금도 달지만 되게 달았어요 와인들이. 그래서 이분 표현으로는 주스다, 알코올 있는 주스다, 와인이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게 어쨌든 그 발효라는 걸 좀 제대로 거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아 이게 이제 좀 사업으로 좀 제대로 이제 해봐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그 뭐 설비도 좀 더 확충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아마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2010년, 11년 그때가 가장 꿈에 부풀어 있었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이태리를 2번을 갔어요. 벨레트리시하고 저희 영동에 있는 대학하고 이렇게 자매 결연 맺을 때 제가 갔었고요. 그때 이제 영동에 그 와인 발효학과 교수님들 2분하고 모레띠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가서 그래서 그 이태리는 지금도 거기서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연결되었던 분들하고 거의 10여 년간 이렇게 왕래가 되고 있고요. 그냥 중요한 데만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 여기는 안티노리라고 이태리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명가 중에 한 곳인데요. 거기 수석 양조자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양주에 대한 것들 한 2시간 정도를 자기 설비 이렇게 자랑하면서 보여주면서 했던 것들이고요. 이분은 나파밸리 칼리지라고 그 나파밸리에 있는 일종의 직업학교인데 와인 직업학교인데 그 UC 데이비스라고 거기 나온 그 교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이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 만드는 걸 직접 보여줬었고요. 이때 보고 온 게 이제 그 유럽은 그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에서는 오크통보다는 이제 탱크를 많이 쓰고요. 스텐 탱크를. 대신 오크통이 갖는 단점, 그 스테인리스 탱크가 관리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은데 오크 향이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오크 칩하고 오크 파우더를 씁니다. 이 가루하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큐빅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깍두기 같이 만들어가지고 아주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 발효시킬 때도 집어넣고 숙성시킬 때도 넣어요. 그러면 이 큐빅은 육면체니까 이 표면적이 넓어서 이게 그 오크 향이 빠져나오는 것도 있고 등등.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유럽은 전통을 좀 많이 아직도 강조한다 그러면 미국이나 호주 쪽에는 그 실용성을 많이 강조하는 와인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마치 비교를 하자면 유럽 와인들이 특히 프랑스나 이태리 와인들이 그 우리로 치면 그 종갓집 김치, 땅에다 묻는 김치 그거를 강조한다면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쪽에는 우리 김치 냉장고 있죠. 이렇게 김치 대충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서 맛이 들게 하는 것들. 근데 어느 게 좋다 이렇게는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고가의 와인들은 물론 당연히 맛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99%는 뻥이 많이 들어가 있다. 같은 와인인데 이렇게 좋게 보면 노력이고 아니면 그 와인을 생산하는 지금까지 그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응축시켰기 때문에 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거는 향수가 이 작은 거 한 병에 몇 천만 원 하는 것도 있고 큰 병에도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몇만 원 하는 것도 있잖아요. 와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분은 일본의 우에하라 연구소라고 그쪽에서 4대째 나무를 포도나무를 육종을 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거봉포도라는 거를 이분 할아버지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최고 부러웠던 거는 그 자식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뭐 사회활동을 하든 어쨌든 하다가 들어오면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이 할아버지가 갔을 때 저한테 했던 얘기는 자기가 손자가 이제 태어났는데 손자가 포도나무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들은 이미 물려받아서 하고 있지만 손자도 아마 손자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냐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좀 사실은 우리는 조금 잘 되면 관두고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잖아요. 되게 아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이렇게 와인 하고 있고요. 이게 제가 벤처농업대학 다닐 때 그 삼성동 그 뭐죠? 무슨 코엑스 거기서 이렇게 뿜이라는 거 쓰고 막 이렇게 좀 패션쇼도 하고 이 머리에는 이 모자를 빨간 모자를 쓰고 여기다 이렇게 포도를 둘렀습니다. 이게 로버트 먼다비가 미국 와인을 그 프랑스 그 와인들을 이기고 미국 와인을 자기 와인을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런칭할 때 이렇게 그 바카스를 흉내내는 것들을 했는데 제가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신문에 좀 많이 실리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그때 딴에는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런웨이를 한 번 갔다 온 다음에 또 나가서 돌아왔다. 그때 인연이 그때 그 벤처농업대를 만든 분이 당시 그 농촌진흥청장이시던 민순규 박사인데 얼마 전에까지 이제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하시다가 지금 네덜란드 가 있는데 올 7월 달에 귀국하면 저희 집에 오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농장 중에서 제가 사실은 사범대를 나와서 이게 꼭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닌데 좀 나이 들었을 때 가장 멋있는 농부는 어떤 농부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땅에서 뭐를 빼먹는다 하는 말을 할 때 되게 싫어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꽤 많은 교육들 영동 군에서 하는 거든 어디서 하는 거든 한 10여 년, 20여 년 정도는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교육을.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돼서 농촌 교육농장이라는 게 관심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뭐냐면 제가 생산하는 과일을 아이들 학과 과정하고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오면 마치 수업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서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지만 교환을 작성해가지고 포도에 한 살이 해서 포도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는 과정부터 낙엽이 지는 것까지를 사람의 일생으로 비교해갖고 애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치원 아이들이 오면 너네는 밥을 뭘로 먹지? 그러면 입으로 먹죠. 이렇게 하죠. 그죠? 애들이. 그러면 포도나무는 밥을 뭘로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무는 뿌리로 물과 같이 땅에 있는 영양분을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빨로 씹지? 그러면 입으로 씹고 이렇게 해서 삼키지? 나무는 어떻게 할까? 그러면 밑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잎사귀에서 광합성이라는 걸 한단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교육적으로 풀어가는 것들. 그래서 제가 늦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얘기를 꼭 해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자부심 있는 농부가 되는 길은 이런 것도 한번 하면 좋겠다고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아까 내가 와인 만들기 뭐 이럴 때 한때는 저희 집에 한 10여 년 전에는 한 100여 명, 많이 올 때는 한 200명 정도가 왔어요, 전국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아침을 먹는데 이 가마솥을 걸어놓고 밥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한 뭐 100여 명분 밥을 하다 보면 잘하신다고 했는데 꼭 태우게 되더라고, 가마솥에 워낙 크게 하니까. 그리고 막 밥을 먹으러 갈 때 비가 쭉 내려가지고 제가 그 불이 났게 또 이제 저 철물점에 가서 이 큰 비닐을 사서 옥상에서 이렇게 쫙 쳐갖고 그 밑에서 이렇게 청승맞게 먹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셔요. 그때가 참 좋았다고. 마을회관 빌려서 잠자고, 마을회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동네마다. 그리고 근데 이때가 거의 그 추석 전에 이 벌초하는 시절하고 겹쳐가지고 왔던 분들이 다시 서울 올라오는데 뭐 버스가 몇 시간이 걸렸다, 뭐 열차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겠습니다. 요거 이제 저희 이렇게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놀면서 설명해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요거 이제 제가 작년인가요? 여기 조선일보에서 저희 쪽에 이제 뭐 하느라고 학생들하고 같이 왔었는데 제가 와인 이렇게 들고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테이스팅도 하고 마시면서 같이 먹어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막 질의응답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제가 그냥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와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 저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든 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건 이제 저희 농장에 대한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이제 자꾸 분석도 해가면서 단점들을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와인 사업이 되게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술을 만드는 작업들은 좀 격하게 말해서 아주 상노동입니다. 중노가대예요. 그 1년 내내 그렇고 술 이렇게 와인잔 들고 마실 때만 좀 우아하고 그래서 99%는 가려져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와인 한다든가 아니면 와인을 만든다 그러면 대단할 거로 보이는데 아닙니다. 늘 손톱 밑에는 흙이 껴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어디 갔을 때 제 와인이 왜 꿈이냐고 물어요. 근데 제가 취미로 할 때도 그랬고 이걸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도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와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니네는 식용포도니까 안 돼. 첫 번째는. 그 니네는 기후가 뭐 어때서 안 돼. 여름에 장마철이 많아서 뭐가 안 돼.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게 정설인 줄 알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와인을 만들면서 첫 번째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제 와인이 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와인을 만들겠다 생각했던 게 아니고 제가 만든 와인이 적어도 외국 와인들하고 이렇게 섞어놨을 때 그래도 이렇게 이거는 뭐 한국 와인이라서 이렇게 탁 떠오르지만 않을 정도까지 수준만 올라가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했었고요. 늘 지치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와인을 만드는 그 양조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팔을까 하는 그런 판매 쪽 그런 것들을 다니면서 그 벤처농업대학 다닐 때 가장 그때 강조했던 게 꿈입니다. 꿈. 기적을 만드는 한 글자 이렇게 됐지만 멈추지 않으면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꿈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레이블, 이렇게 상표를 만들고 그럴 때 이름을 뭘로 할까 하다가 여포의 꿈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치고 이렇게 할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보고 와인을 만들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선다면 아마 이름을 좀 바꾸게 되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글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면서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자꾸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를 좀 더 보자 이런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만드는 와인 간단하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게 상표는 조금 다른데요. 예, 요거고
이 품종은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리아라는 품종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지중해 연안 그쪽에서부터 있었던 걸로 저기는 나와 있고요. 이 머스켓이라는 것은 일종의 향기입니다. 향기. 지금 여러분들이 드셔보셨을 때 나는 향이 있죠. 그래서 MBA라는 포도는 머스켓 베리에인데 그 머스켓이 같은 머스켓이에요.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그 아마 나라 이름이 여기에 적힐 정도, 이건 한 대략 한 3,000년 이상 됐다고 그래요. 이 품종이 상당히 알이 크고 송이도 큽니다. 그리고 되게 맛있어요, 이 자체로도. 근데 요새는 이제 육종을 많이 해서 좋은 포도들이 많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고 지금도 보존된다는 거는 지금 일반 사람들도 좋아하는 품종이겠죠. 그래서 그런 포도고요. 이게 이제 저희 포도밭에도 있고 제가 생산하는 거에 한 60% 정도는 영동 지역에서 그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이 농사를 짓고, 이 사람들은 전량 저기 한살림에 납품을 해요. 거기에 갔던 포도를 제가 좀 일부를 구입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맛은 요거는 제가 그냥 한 번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고 그런 표현들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포도를 만들 때 수확하고 나서 이 포도를 으깨입니다. 저는 지금 그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은 만드는 과정이 좀 달라요. 레드 와인은 껍질째 이렇게 들어가서 발효를 시키지만 원래 화이트 와인은 짜서 즙을 발효를 시키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기계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포도를 파쇄를 해서 탱크에 집어넣고 그 대략 한 0도 정도, 온도를 0도 정도를 놓고 24시간 정도를 둡니다. 효모도 집어넣지 않고. 그러면 이걸 이제 그 뭐 영어로는 마세레이션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침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갖다 레드 와인의 맛이나 향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자체가 당도들은 가지고 있고 포도를 으깨서 0도 정도에서 탱크에 보관해 놓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단물들이 좀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균질화, 그다음에 향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발효가 안 됐어도. 그래서 그런 기간을 거친 다음에 거기다 이제 효모를 넣고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발효를 시켜요. 그래서 이거 핵심을 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화이트 와인에 그래서 짧게는 한 4, 5일,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발효를 시키면 이게 부글부글 끓죠, 그죠? 그럴 때 그 국물만 이렇게 따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레스로 이렇게 짜거나 이래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나온 물, 이게 이제 그 전문 용어로는 프리런 주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온 것들을 모아서 거기다 그거를 다시 발효를 시켜요. 그러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화이트 와인의 상큼한 맛들이 그 껍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것들이 오래 잠겨 있으면 그 껍질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까지 같이 남아 있어요, 화이트 와인에. 근데 사실은 화이트 와인은 시원하고 이렇게 상큼하게 먹는 건데, 그게 있으면 그 껍질이나 아니면 특히 씨 쪽에서 그 타닌이나 이런 것들, 떫은 맛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화이트의 그 상큼함을 좀 줄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술적으로 적당히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뭐 화이트 와인뿐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수확 후 24시간 마세레이션 치명 후 저온 발효시켜 반짝이는 연한 살구빛을 띠며 서양배, 살구, 복숭아와 같은 후르츠 칵테일, 흰꽃, 머스켓 향을 가진 솜사탕 같은 달콤함과 부드러운 산도의 아로마틱한 와인으로 와인 초보자나 여성에게 강추. 이 오영우 소믈리에가 해준 거 나왔습니다. 요거는 한 6도에서 8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상 2015년에 탔고요. 광명에서 대상 2번 이거 가지고 탔었습니다. 아마 이 향을 우리가 그 머스켓 오브 알렉산드 이 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제 이거 여포의 꿈 로제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는 초선의 꿈 로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와이프가 그 같이 20년을 살고 술 만든 지 10년이 됐는데 왜 다 네 이름으로만 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약간 핑크색인데 여기 좀 이거보다는 조금 더 진하거든요. 그래서 이 핑크는 또 사랑을 뜻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당신한테 양보하마 해서 저는 여포, 집사람은 초선이거든요. 별명이. 그래서 초선의 꿈 이렇게 해가지고 로즈 와인을 만들었고요. 델라웨어라는 포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2014년에 영동에 사는 와인 축제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농림부장관상 대상을 탔는데 이 와인 가지고요. 이게 제 친구들이 영동에서 꽤 혁신적으로 농사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농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델라웨어 나무가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나무에 다 이렇게 열매가 달려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집사람하고 따다가 발효를 시켰는데 그게 발효가 다 끝나서 보니까 위에 이렇게 곰팡이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건 이제 술로는 못 쓰겠다 했는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규조토 여과기라는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여과할 수 있는 그 기계를 그때 구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로 이제 물론 위에 이렇게 거친 부분들은 걷어내고 안에 맑은 부분만 해가지고 여과를 했는데 정말 향이 좋았어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이 대회에 출품하고 싶어서 출품했던 게 아니고 다른 게 낼 게 별로 없어서 냈는데 그게 거기서 대상을 탔어요. 그래서 막 한 1톤 정도 됐는데 그게 그 당시 한 1000병 정도. 근데 축제 기간 내에 거의 다 팔렸어요. 그러고 나서 축제가 끝나고 나니까 사방에서 달라오라는데 팔을 와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어디 출품해 낼 때는 적어도 1톤, 2톤 이상 되는 것들만 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양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200~300kg씩 만드는 와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상을 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상을 탄 다음에도 뭔가 이렇게 같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영동에서 와인 축제를 하면서 그런 기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지금 아까 내가 갔던 것 중에 일부 이렇게 거품이 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후발효가 일어난 것 같아요. 제 잘못인지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와인은 김치랑 똑같습니다. 살균을 하든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면서 늘 조마조마한 것들은 이걸 가지고 가는 분들도 김치처럼 다뤄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좋은 와인 사와가지고 거실에 장식장에다 탁 놓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우리 집에 10년 묵은 장식장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분들한테 그래요. 누가 선물 받은 겁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열지 말라고. 열으면 술은 이미 이제 좀 변해 있을 거고 김치를 갖다 알루미늄 봉투 같은 데 넣어갖고 거실장에다 10년씩 두면 그게 상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추억으로 갖고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택배 박스를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김치처럼 다뤄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아예. 보관도 김치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여름철에 광명동굴도 마찬가지고 와인을 사가서 트렁크에 넣어 갖고 와요. 그럼 트렁크는 되게 막 덥잖아요. 이 와인이 완벽하게 살균이 돼 있다고 해도 부피가 팽창해서 이 콜크를 밀고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될 확률들이 많고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제 집에서 만들어서 완벽하다고 내놨는데도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효모가 하나만이라도 살아있으면 조건들이 맞으면 다시 발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늘 조심스럽고 그렇긴 해요. 그래서 이제 기간이 조금씩 되면서 그런 편차들을 조금씩 줄이기는 하지만 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혹 이렇게 문제가 된 것들이 오면 판매한 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꿔달라고 하세요. 여기 지금 우리 최 소믈리에님이 계시지만 외국에 나가면 이게 와인 소믈리에들이 따가지고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자리에다 먼저 이렇게 조금 따라서 맛보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걔네들도 셀러에서 가져오면 상한 와인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소믈리에가 맛보고 맛이 상했으면 제끼고 다시 가져오죠.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와인을 사는 사람한테 조금 따라주잖아요, 그죠? 잔에다. 그럼 그 사람이 먹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그 와인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서빙하세요. 이렇게 되죠, 순서가. 그래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김치 같은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섬세하고 이렇게 변화가 심한데, 그래서 그럴 수 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요구해서 환불을 요구하시든지 바꿔달라고 하십시오. 요건 그 좀 달콤한 와인이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 MBA라는 품종하고 해마다 이게 이제 그 생산하는 연도에 따라 조금씩 이 비율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그래서 그 당시 2015년에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와인을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한국 와인들이 이 색이나 향이 외국 와인보다 많이 좀 그 식용포도다 보니까 포도도 크고 그 육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머루를 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진짜 머루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히 이렇게 브랜딩을 해가지고 색이나 향을 좀 보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와인을 증류해서 그 증류주를 만들어서 여기는 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꿈 넘어 꿈, 그래서 드림 오버 드림 그래놨거든요. 지금 좀 생각하는 거는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가면 좀 이쪽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제가 한 몇 년 전에 증류기를 제가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보완하고 해가지고 제 농장에 맞는 증류기를 하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 브랜디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거는 얘는 장식장에다 둬도 돼요. 알코올이기 때문에 상하지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져요. 맛도 부드러워지고. 단 햇빛만 안 보면, 햇빛을 보면 이 색이 변하니까. 그런데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게 이제 처음에 한 1000병 정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걸. 말 안 듣는 보좌관들이 있으면 이거 갖다가 한 박스씩 먹여갖고 다 채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그 국회의원 그 보좌관들이 되게 좋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할 때 다 줬더니 지금 사실은 몇 병 없어갖고, 지금 요새는 광명에서 자꾸 주문 들어오는데도 없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는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좀 거칠어서, 그래서 요걸 좀 하고 있고요. 와인은 이렇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뭐 벌써 끝났어요. 그 어떤 주제로 이렇게 다 열리는지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 농장 소개 겸 해서 제가 이렇게 해온 관심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